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올해 트렌디한 신발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컨텐츠는 제가 1월부터 기획을 하면서 큼직한 트렌드 키워드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키워드별로 종류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신발 키워드는 러닝, 하이킹 등 아웃도어 베이스의 신발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고프코어 트렌드를 거쳤던 우리들한테 친숙한 브랜드들의 신발들 먼저 알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발은 호카 오네오네의 마파테 스피드 2입니다. 호카에서 이번에 나온 신제품인데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보여줬던 호카 제품보다는 패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살로몬의 향기가 난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호카답게 미드솔 든든하게 들어가고 아웃솔은 비브람솔을 사용해줬고 뒤쪽에 힐탭도 싹 넣어준 걸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이게 착용을 했을 때 미드솔이 두텁기 때문인지 살짝 널널한 패치를 매치해줘도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지만 과하지 않아서 여러 바지들과 궁합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좋았던 게 호카 착화감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든든한 쿠셔닝을 보여줘서 착용하기에도 너무나도 편해 보였다. 그래서 이제 호카 신발 중에는 주목해볼 만한 신발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실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호카 마파테 3-2라는 모델이 두툼하고 뭉툭한 쉐입 때문인지 옛날 호카 제품 중에 토르 울트라라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이 제품에 아웃도어 테크니컬한 요소가 많이 첨가가 된 모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물로 꼭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호카 얘기했으니까 살로몬을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떠올랐던 신발이어서 지금은 물린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요즘 신기에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인 모델인 살로몬 XT6의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살로몬이랑 꼼데 가르송 온모 플러스랑 콜라보한 약간 요런 모델도 있거든요. 확실히 이 제품이 좀 더 트렌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어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 FW에 정말 많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신발이 로아 하이킹 신발인데 로아 하이킹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하면 카타리나라는 모델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난해하지가 않고 활용하기도 좋으면서 가끔씩 카시나 이런 데서 할인 들어가고 하면 가격대도 비교적 합리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신발이지 않나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오버솔로 올라와 있는 것처럼 앞코를 덮어주면서 단단한 가피 같은 포인트가 있는데 바지 덮었을 때 살짝 나오면서 이쪽에 포인트가 들어가는 모습이 가장 매력있는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로아 한번 찍먹해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모델이지만 이번에 더욱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미나르라는 모델이에요. 이 신발은 뭐랄까 버클과 함께 든든한 가피로 덮여져 있는 느낌인데 이러한 요소들이 로아에서 쓰이는 요 비브람솔과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걸 딱 신어봤을 때 신발끈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세련된 맛도 가미가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좀 더 트렌디한 모델이지 않나 싶어서 만약에 로아 하이킹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 모델을 한 번쯤 주목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로아 하이킹의 라파 이 모델이 이제 카타리나가 좀 올라오기 전에 좀 더 많이 알려졌던 제품으로 기억하는데 이런 모델도 있다 정도로 설명드리고 로아의 또 다른 모델들은 또 다른 키워드를 설명할 때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신발 씬에서 정말 핫한 브랜드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우선 올러닝 온이라는 브랜드의 신발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올러닝은 이제 2010년에 시작된 스위스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브랜드인데 일본 다녀온 패션업계 지인들 말로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매장 중에 하나가 온이기도 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이미 대중화가 된 신발 브랜드예요. 그래서 우선은 올러닝의 아이코닉하고 시그니처 같은 모델인 클라우드 몬스터 먼저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제 솔을 보면은 구멍이 송송송 뚫려져 있는 클라우드 솔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너무 런닝화라서 조금 거시기하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다 착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이게 런닝하다 보니까 착화감이 진짜 색다릅니다. 뭔가 앞으로 쫑쫑쫑쫑 튀어나올 것 같이 탱탱한 착화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클라우드 몬스터 2 모델이 최근에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클라우드 몬스터 1이랑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까 슈레이스 부분과 성 부분이 아예 다른 느낌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솔도 약간의 개선을 해주면서 더 많은 쿠셔닝과 더 많은 추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런닝 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불리는 샌드 컬러가 해외에서 돌아다니는 짤 보니까 색감 너무 잘 뽑힌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구할 수 있으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클라우드 몬스터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어웨이라는 모델도 있는데 이 제품은 솔 자체가 그렇게 막 두껍고 부담스럽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클라우드 몬스터보다는 부담 없고 쉽게 코디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모델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올러닝이라는 브랜드가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
하나가 저는 파프와의 콜라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프 쇼룸 가가지고 직접 실물을 확인을 했거든요. 쇼룸에는 클라우드 몬스터 베이스로 콜라보를 한 모델이 있었는데, 와 진짜 쉐입 빠지는 거 하면, 디자인 하면, 이거 소재감 하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러닝 제품 중에 클라우드 벤처 3를 베이스로 하는 콜라보 제품도 나오는데, 사진들로 접했을 때 와 너무 제 취향을 저격해버려가지고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5월달에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한번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몇 년 전부터 러너들 사이에서 핫했고, 최근 들어서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고 있는 브랜드 노다라는 브랜드입니다. 노다는 20년도 캐나다에서 시작된 트레일 러닝 슈즈 브랜드로 비교적 신생 브랜드인데, 강철보다 15배 정도 강력하다는 원사이 다이니마 소재를 활용해줘서 굉장히 화제가 된 신발인데, 다이니마 소재 특성상 따로 세탁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네요. 어쨌거나 이제 또 제니님께서 그랜드 캐년 여행 가셨을 때 신었던 신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노다의 첫 번째 제품이자 대표 제품이 001이란 모델인데, 비브람 솔로 된 아웃솔과 다이니마 소재의 몸체는 바느질이 아니라 열 압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만족스러웠던 게, 디자인 자체가 워낙 심플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아웃도어스러운 코디에도 잘 어울리지만, 제가 추구하는 담백한 코디나 포멀한 코디와 믹스 매치를 해도 굉장히 잘 녹아든다는 점이었고, 확실히 이게 착용감이 진짜 편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오죽했으면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어글릿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신었는데, 최근에 발매한 요 신규 컬러도 은은한 모래색 나는 것이 이것도 진짜 탐나더라고요. 그리고 001에 이어서 002 모델도 있는데, 002의 경우에는 바위산이나 험난한 지형에서 활용하기 더욱 적합하도록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001과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착화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데, 001의 착화감은 약간 탄성 있고 부드러운 착화감이었다면 002는 확실히 무게는 가볍지만 하드한 착용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게 저는 또 재밌더라고요. 다른 거보다 신발 신는 사람을 저 말고 따로 마주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할인 잘 찾아보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약간의 홍머픽인데, 아크테릭스의 에어리스 아우라라는 신발도 신어봤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트렌디한 쉐입과 디자인을 보여주는 신발이라 생각이 들어서 촬영을 해봤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이쁘더라고요. 다만 이게 에어리스 환기가 정말 잘 되다 보니까 정말 시원합니다. 예, 그래서 다가오는 여름에는 정말 좋겠지만 겨울에는 신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아 근데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신발들이 아저씨 신발 같고 난 이런 거 못 신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선택지를 좀 제시를 해보자면, 패션 신발 브랜드 쪽에서 보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퀄리티 좋은 걸로 유명한 국내 수제화 브랜드 그라더스 쪽에서 발모란 08 모델이라고, 뭐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익숙하신 신발이 있으실 거예요. 확실히 그라더스가 기능성만을 생각한 브랜드가 아니라 패션적인 요소도 생각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아웃도어 베이스 신발에 세련된 향기가 많이 풍겨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고프코 열풍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신발 중에 하나인데, 발모랄 10번이라고 최근에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앞에 보여드린 신발과 유사하지만 조금 더 세련된 무드가 가미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소프트한 느낌도 많이 풍기기 때문에 과하지 않고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라더스가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데요. 가격대가 좀 높아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셉트에서도 브리토라는 가성비 트레킹화 쉐입의 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만원대라는 비교적 리즈너블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비브람솔 사용해주고 끈도 스토퍼로 조절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진짜 앞서 소개해드린 신발과 유사한 디테일들이 여러 개 빡 섞여 있어요. 트레킹화를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착화감이 굉장히 폭신폭신하긴 하지만 무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신발 자체가 엄청 무겁습니다. 예, 구매 전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아 근데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음에도 가격대 싸고 이름 있는 브랜드 거 신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제가 전에 많이 소개해드렸던 아식스 신발들 있잖아요. 요 신발들도 어떻게 보면은 요 카테고리 안에서 노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가성비로 즐기기 좋은 모델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아식스 신발들도 한번 좀 보시라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워크웨어 트렌드와 잘 어울리는 브랜드와 신발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바로 데너라는 브랜드거든요. 데너는 이제 1932년에 시작된 미국의 워크 부츠 브랜드인데, 브랜드의 대표 제품이 이제 마운틴이라는 하이킹 부츠가 있거든요. 가격이 60만원으로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공홈에서 찾아보니까 파노라마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디자인과 컬러감을 보여주면서 멋있겠다 싶은 부츠가 있더라고요. 한 번쯤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대중적으로 투르드로 활용하기 좋은 거는 팀버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지금 1년 넘게 굉장히 잘 신고 있고, 최근 들어서 더더욱 많이 신었던 것 같은데, 중고 잘 찾아보면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
구매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쯤에서 호카 오네오네 신발 하나를 더 추천드리고 싶은데 호카의 토르 서밋 2라는 모델이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트레킹화 슈즈 쉐입을 가지고 있는데 뒤쪽에 신발끈과 슈레이스가 하이킹 부츠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트레킹화 마운틴 슈즈 두 가지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신발 같아가지고 뭐 이런 신발도 있다 정도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러닝, 트레일, 하이킹 베이스의 아웃도어 신발들을 소개해드려봤는데 두 번째 키워드부터는 제가 실물로 많이 못 찍어가지고 빠르게 좀 진행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신발 트렌드 키워드는 로퍼는 로퍼인데 아웃도어 소리 결합된 로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로아에서 하이킹 로퍼라는 로퍼 모델이 나왔거든요. 우아스러운 느낌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위에가 로퍼인 거예요. 이 페니 로퍼 동전 꽂는 라인이 로아 마크로 들어가 있다는 점, 이게 조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즈노에서도 작년에 미즈노 특유의 인피니티 소를 결합한 모카신을 출시를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출시하자마자 품절이 됐고 아주 그냥 많은 인기를 누렸던 모델인데 아무래도 새 상품 기준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모델도 있더라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 저번에 있었던 파리 패션위크에서 주냐랑 뉴발란스랑 콜라보를 해서 1906 모델을 베이스로 나온 로퍼를 선보였거든요. 아쉽게도 전 이걸 사진으로밖에 접하지 못했지만 일상생활 속에 잘 녹아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말고도 이 신발에 대한 반응이 정말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출시 예정일이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중에 발매가 된다고 하니까 한 번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빈티지 아카이브를 되짚어 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신발 브랜드에서 옛날 신발을 복각하는 사례가 보일 정도로 아카이브 제품들이 재조명받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프라다의 아메리카컵 스니커즈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현행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제품이긴 한데 요즘은 이 모델 9버전이나 과거에 출시됐던 제품들을 패션 업계 종사하시는 멋쟁이 분들은 꼭 하나씩 구매를 하시거나 구매를 하려고 찜뽕을 해두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좋은 선택지도 있다 정도로 알려드리고, 번외로 이런 벨크로가 되게 귀엽다 싶으면은 푸마랑 노아랑 콜라보한 모델, 이거 되게 귀여운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거나 이건 좀 저평가 받은 모델이라 생각이 들어서 가볍게 소개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푸마에서도 스피드캣이 재조명 받고 갑자기 와 엄청나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스피드캣에 이어서 푸마에서 또 다른 아카이브의 신발을 꺼내왔는데 바로 푸마의 모스트로라는 모델입니다. 모스트로는 푸마에서 00년대에 출시를 했던 제품인데 이번 파리 패션위크 때 산산기호에서 푸마랑 콜라보를 했다길래 와 이거 모델 너무 이쁘다 하고 찾아보니까 밴딩으로 들어가 있는 거 하면 아웃솔에 스파이크 박혀 있는 거 하면 이게 개성이 강한 신발이라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에서는 이번 1월에 25년 만에 재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푸마 코리아 지금 계획이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총 3가지 키워드로 올해 신발 트렌드들과 신발들을 소개해드려 봤는데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가볍게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가볼 건데 제가 요즘 좀 잘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커지니까 이게 일을 하기가 많이 힘들어지고 슬럼프에 좀 빠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영상이 늦어져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번 좀 머리 좀 식히고 오던지 잘 해결하고 다시 좀 밝고 좋은 컨디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바!